자, 내립니다. 괜찮지? 네. 구윤이는 1등급은 나서. 음. 자, 기하와 벡터 봅시다. 보통요. 음, 자, 봅시다. 차례를 한번 봐봐. 기하와 벡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2차 곡선이 나옵니다. 2차 곡선은 3개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래서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함수는 다 똑같아. 어떤 함수를 배우든 첫 번째가 기본형, 두 번째가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표준형, 세 번째가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일반형,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개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기본형일 때,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성질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성질을 파악해서 공식이 나오겠죠? 그 공식을 익히는 게 두 번째.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접선과의 관계야. 그럼 접선과의 관계도 2차 곡선이 세개니까세개가 다 나오겠죠? 포물선에서의 접선, 타원에서의 접선, 쌍곡선에서의 접선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접선과의 관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접선 구하는 건 이미 한 번 했지? 언제 했어? 미적 원에서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써먹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미적원의 공식을 써먹어도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접선의 방정식이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식을 외워가지고 접선을 구해도 됩니다. 그럼 공식이 있는데 뭐하러 딴 걸 쓰겠어? 그냥 공식 외워서 쓰는 게 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이제 한 단원으로 끝난 거야. 기하 벡터는 크게 몇 단원이야? 네 단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곡선과의 관계입니다. 2차 곡선.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와? 벡터가 나오죠. 이게 이제 기하와 벡터잖아. 그렇지? 2차 곡선은 축에 못 끼는 거지. 그렇죠? 기하고 벡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원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연산, 성분, 내적, 평면 운동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벡터가 이제 주된 목적이야. 배우는 목적. 그래서 이제 벡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공간도형이야. 공간도형. 우리는 여태까지 몇 차원에서 공부를 했냐면 2차원에서 공부를 했지. 평면도형을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좌표축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여태까지 함수의 방정식을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야? 공간이지. 공간이니까 여기 봐봐. 이 방을 한번 보자. 이게 공간이잖아. 그치? 공간이면 축이 몇 개야? 밑에가 X축, 이게 Y축, 올라가는 게 Z축. 그래서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3차원이 되는 거지. 평면도형이 2차원, 공간은 3차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도형은 축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 축이 하나 더 생기니까 좌표가 3개겠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X좌표, Y좌표만 표현했는데
공간도형일 때는 Z축까지 있으니까 좌표가 세 개인 거야.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공간도형이야. 그럼 이제 평면도형에서 했던 거를 공간에서 다 구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에서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지. 또 공간에서 대칭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을 때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도형에서는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 공간도형에서는 축에 대한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평면에 대한 대칭도 나와. 공간이니까 평면이 세 개잖아. 그치? 평면이 세 개. 밑바닥, 밑면, 옆면, 이쪽 옆면, 면이 세 개지? 그 면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또 어떻게 되니? 이제 공간에서 이제 지각 능력을 보는 거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함수식을 구현하는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야? 공간 벡터죠. 위에서 배웠던 건 뭐야? 평면에서 벡터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공간에서 축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벡터도 또 하나 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와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벡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2차 곡선하고 공간도형이야. 공간도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처음 배우니까 좀 생소해서 그렇지, 외워야 될 것만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뭐다? 벡터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과를 가가지고, 저기 뭐 대학에 올라가면 공업수학을 배워요. 공업수학을 배우면 공업수학이 다 벡터야.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갖다가 다 벡터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에 관한 모든 거는 다 벡터야. 벡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역학에 관한, 만약에 이과에서 이제 역학에 관한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벡터를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전부 다 벡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기아는 그 진로 선택이잖아요. 제가 다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네는 그런 2학기 때 2개씩 있는데 그걸 학원은 어떻게 하냐, 너는 뭐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뒤에 그 학원들에서는 기아를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학교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도 인공지능 수학이나 부정수 선택 과목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사실상 뭔가 살짝 진짜 수학, 대수보다 심화대수. 제 기준에서 살짝 좀 대수가 그 과목보다 좀 더 중요한 느낌이잖아. 응. 그래서 뭔가 기하도 그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약간 동등하게 같은 느낌인 건지 궁금해요. 근데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예전까지 우리 바로 전 학년까지는 그게 이제 등급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애를 밀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내서 A를 많이 만들어냈겠지. 그래서 학원이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 때부터 기하가 등급이 있는 걸로 바뀌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텐데 예, 분별이죠. 근데 매우 중요해. 근데 제가 왜 이게 약간 미적에 더 집중하는 게 미적분에 더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그 애들이 그 학원 안 다니고 푸는 걸 선생님들도 분명 아실 거고 그 인공지능 수학 같은 과목을 풀어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과목 자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들어도 충분할 정도로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난 느꼈어. 인공지능 수학 같은 그런 과목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달라. 미적분 토하고 기하는 왜 다르냐면 그냥 진로 선택이야. 진로 선택은 뭐냐면 대학에서 우리 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때 어떤 걸 공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을 아이들이 미리 준비가 됐나, 고등학교 때. 그거를 보는 거라고. 그게 진로 선택이야.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똑같이 5등급제로 너네들한테 성적표에 표기를 한다는 거는
내신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게 더 비중이 더 크냐고 물어보면 미적분이 더 커. 왜 그러냐면 미적분은 수능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미적분은 더 비중이 큰 거고 수능을 제외하면 내신만 가지고 따지면 똑같아. 그래서 그 음. 친구들은 기하를 안 하는 대신 미적분을 막 세네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적분 나오는 그거를 일주일에 세 번 막 주말에 한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미적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미적분. 되지. 다 잘해야지. 아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잘해야 돼. 두 과목을 다 잘해야 돼. 근데 이제 봐봐. 대학에서 이제 미적어는 이제 기본이야. 기본 과정 다 공통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학생들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해. 그게 미적원이고 지금 배우는 기백을 네가 이제 선택했잖아. 선택했으니까 얘가 과연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서 수학을 어떻게 준비했냐를 보는 게 기백이야. 진로 선택.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수학을 어떻게 준비했니? 하고 물어보는 게 진로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기본적인 거를 걸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보겠지. 뽑겠지, 뽑을 때. 그러고 나면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제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미적분이 더 중요하지.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니까 최저를 맞춰줘야지. 더 중요하다. 그 부분 되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미적분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내신은 똑같아. 모든 급제는 똑같이 표기가 돼. 네. 근데 이제 너네 선배까지는 작년에 이제 너네 선배 있잖아. 작년에 너네 선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러니까 너네 선배까지는 뭐였냐면 ABC 3등급제였거든. 그러니까 ABC 3등급이니까 80, 60, 60이야. 이렇게 세 개를 끊어.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 자기 새끼들 점수를 나쁘게 주겠어. 그러니까 다 그냥 80점 넘게 주는 거지. 근데 너네는 5등급제 상대평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내신을 등급을 해줘야 해. 표기를. 끊을 수가 없어. 아, 음. 근데 쉽게 낼 것 같은 게 상주에서 기하를 해주는 학원이 없어서 애들이 기하를 대체적으로 못할 거야. 수업만 듣고 시험을 칠 거란 말이지. 걔는. 그럼 우리 1등 하겠네. 근데 나는 그래서 미적분에서 제대로 1등급을 상위권에서 못 받을까 봐. 해야지. 너는 그걸 막이라고 해. 아니, 그래서 살짝 그 미적분을 그 수업이 4반이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두 번 나가서 방학 동안 최대한 진도를 뽑아. 그 다음에 개학하면 이제 너네가 수업 비중이 너무 크잖아, 수학이 4번 하려면. 그럼 이제 3번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근데 기하가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서, 일단은 기하를 한 번 하는데, 진도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2번 해야 돼. 그렇게 하고요. 응, 그러면 미적분 한번 기하 도전이요. 아니. 미적분 온도, 절대로 안 되지. 그럼 두 번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 안 되면. 되겠지. 얼른 하면 돼. 근데 이제 가능하면 진도를 좀 많이 뽑아서 2번, 한 번 하면 너네가 조금 더 편하잖아. 근데 안 되면 2번은 해야 돼. 중요하잖아. 방학이 너무 짧아서. 음. 그러니까 이제 6일부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잖아. 그치? 무시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이거를 진도를 나가면 뭐가 문제냐면, 미적하고 기백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공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그게지 익숙해져야 되잖아. 우리가 연산을 하려면 두구단처럼. 근데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야, 자꾸.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진도가 나갈수록 쌓여,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산. 공식들이 많은데 어떤 걸, 그 많은 걸 외웠던 걸 써먹어야 되는지를 안 돼, 연산이.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이거 나가면서 먼저 계산력을 좀 하자는 얘기, 기대고. 그러니까 제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죠? 계산력. 그래서 계산력으로 암산이 될 때까지 먼저 좀 연습을 하자. 계산력을 하나 보여주면. 그러니까 기백에서 배웠던 공식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암산이 될 정도로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나와. 앞에는 이제 개념 잠깐 정리해 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한 단원에 60에서 7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80, 90, 98문제네. 이 정도씩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제 수능 정도를 보려면 지금은 수능 과목이 아니었잖아. 근데 옛날에는 수능 과목이었잖아. 그 수능 정도로 보려면 더 봐야 되는 거지. 그 정도가 되려면 고쟁이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돼. 근데 이제 이걸로 먼저 하고, 너는 학교에서 나가는 걸 보자. 가서 고쟁이까지, 투스텝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 다음 생각해 보자. 시간도 마찬가지로 고쟁이까지 해야 된다. 그럼 1시간 갖고는 안 되고, 2시간을 해야 되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가볍게 하나를 더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번 교과서 있잖아. 교과서 변형 문제를 하나를 더 풀 정도로 된다면, 그다음부터 1시간 해도 돼. 한 타임에. 그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괜찮지? 미적으로는 무조건 고쟁이까지 해야 돼. 수능을 봐야 돼. 자, 내용은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2차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2차 곡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야. 셋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개씩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전부 9개겠지. 그치? 포물선에서 3개, 타원에서 3개, 쌍곡선에서 3개야. 아마, 아마 오늘은 포물선까지를 다 나갈까 말까 그래. 그래서 이제 포물선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하나씩은 해줘야 돼. 포물선 봅시다.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일반형,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3개가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표준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3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포물선이야. 언제나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정의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를 포물선이라고 했는지 이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점 F와 한 점 F가 여기야.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한 직선 L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준선이라고 합니다. 한 점 F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초점과 준선이 주어지는 거야. 초점과
준선이 이거야, L. 그림을 보세요. 초점과 준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초점과 준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점을 보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겠지. 그렇죠? 만약에 이 점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겠지. 이렇게. 이와 같은 초점으로부터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걸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초점 F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괜찮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됐죠?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점 F를 초점이라고 하고 이때 이 선 L을 준선이라고 합니다. 자,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뭐를 얘기하냐면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축이라고 합니다. 축. 그래서 이걸 축이라고 하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어디서 봤니? 네. 물리? 아니지. 이차함수하고 똑같잖아. 이차함수를 90도 회전시킨 거하고 똑같지. 이차함수잖아, 이게 이차함수. 그쵸? 이차함수, 아래로 볼로. 그리고 이걸 꼭지점. 그렇지? 다만 이차함수에서 우리는 초점을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것도 뭐야? 이차 곡선이야. 그래서 이차 곡선인데 이차함수도 포물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축의 여기는 그 x축에 그러니까 대칭축이 y축이잖아. 근데 이거는 대칭축이 x축인 거지. 차이가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90도 회전시켜 놓은 거야. 괜찮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물선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지? 원래 있던 이 함수는 Y축 대칭이고 지금 있는 포물선은 X축 대칭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의가 뭐라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걸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겠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지?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하죠. 자,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중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 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얘기지.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로 또는 위로 굴러긴 곡선임을 배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뭐란 얘기야? 포물선이란 얘기지. 그렇죠? 포물선의 일종이란 얘기야.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곡선을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물선은 평면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물선을 그려보자. 자, 초점이 F가 초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2인, 3인, 4인, 원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야. 뭘 찾기 위해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찾기 위해서. 괜찮지? 자, 그 다음에 L과 평행하고, L이 여기죠. 자, 이거와 평행하고, 거리가 각각 1인,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죠. 1이고, 2고, 1씩 끊어서 이렇게 준선을 긋는다는 거야. 그럼 만나는 점 있겠지? 그렇죠? 그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찍으면, 여기 있는 것, 이 점들이 뭐다?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은 초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2죠? 준선까지 거리도 준선까지 거리가 어디겠어? 이거겠지? 이렇게 되죠. 2가 되겠죠, 반지름이. 그쵸? 마찬가지로 요까지는 반지름이 3이고 여기까지도 3이지. 괜찮아?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는 4고 반지름 4고 여기까지도 4겠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점이 뭐다? 이 점이 뭐다? 꼭지점. 이참수하고 똑같죠? 꼭지점. 이 점이 뭐다? 초점. 여기는 선이 뭐다? 준선.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외워야지. 그렇죠?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야. 되셨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 이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없게 되니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구하는 방법이 밑에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밑에 나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자, 먼저 몇 가지가 나와? 전체적인 내용부터 보는 거야. y제곱은 4px가 나오죠? y제곱은 4px가 나옵니다. 몇 개야? 두 개야. y제곱은 4px다. 그러면 y제곱은 4px는 이와 같이 왼쪽으로 볼록, 이거를 왼쪽으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 오른쪽으로 볼록. 이 참수는 우리가 뭐였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었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왼쪽으로 볼록, 이거는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있는 P가 양수면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px에서 P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외워야 돼. 그래서 P가 음수구나. 그럼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려야지. P가 음수구나. 그럼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려야지. 생각이 나야 돼. 우리가 이참수에서 이창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외웠잖아. 그렇지? 똑같은 방법으로 P가 양수면 왼쪽으로 볼록, P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2차야. X제곱은 4PY. 이게 우리가 알았던 뭐하고 똑같아? 이참수하고 똑같은 거야. 이참수가 Y가 1차고 X가 2차잖아. 그쵸?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X제곱은 4PY구나. P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P가 음수면 위로 불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해가? 몇 가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식은 크게 두 가지야.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이렇게 두 개고, y제곱은 4px면 왼쪽으로 불러, 오른쪽으로 불러.
x제곱은 4py면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됐지? 그 다음 생각해봐. 왼쪽으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준선이 여기 있겠지? 초점이 이 왼쪽으로 볼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초점이야. 그리고 준선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이게 준선이야.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볼록이면 초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준선이 이 바깥에 그려지는 겁니다. 됐지? 아래로 볼록이면 초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준선이 이 바깥에 그려지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 초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준선은 바깥쪽에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1번 뭐를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 다음 2번은 뭐 해야 될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를 보면 식을 쓸 수 있지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식을 보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보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할 줄 알면 여러분은 80%는 아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숙제를 내주겠죠? 계산력으로 내주겠지? 그럼 계산력을 여러분이 풀 때 그냥 다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하는 거야. 함수는. 그치? 그래서 식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 식을.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할 줄 알면 함수는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왜 식을 이렇게 쓰는지가 밑에 나왔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은 왜 식을 y제곱은 4px라고 쓰느냐?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이 밑에 나왔을 거야. 그럼 이제 위에 거를 할 줄 알면 같은 방법으로 밑에 것도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딱 나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런 뜻이겠지?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우리가 나오는 모든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대로 구하는 거야. 함수식을 구하라. 그 말은 모든 함수식은 정의대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민지 넘어지겠어. 어? 넘어질 것 같아. 조금 일어서서 들어. 졸리는. 음. 네. 근데 너네 학교 애들 잘못하면 큰 코 다쳐. 네. 기와 넥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진짜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큰 코 다치게 돼. 성적 안 나오잖아. 그럼 대학에서 봐봐. 기본적인 성적을 다 애들을 뽑는데 비슷한 애가 많아. 그럼 그 다음에 뽑을 게 뭐겠어? 진로 선택이야. 그럼 진로 선택에서 애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보는데 만약에 성적이 형편없어. 그러면 안 뽑지. 당연히 안 뽑지 않겠어? 난 그치? 기하가 그래서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 100% 쉽게 나왔고. 왜? 그 너네 선배 때는 그랬어. 너네 선배 때는 그랬는데 올해 처음인 거야, 너네가. 그러니까 더더욱 쉽게 나올 것 같아. 내 예상은 뭐냐면 중간 때 엄청 쉽게 나와. 그래서 변별이 안 돼. 그래서 기말에 어렵게 나오는 거지. 우리 학교 특이야. 우리 학교는 100% 처음에 쉽게 낼 거야. 근데 그런 다른 물리 같은 애는 중간 때 어렵게 내긴 하겠으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따라가지 못해. 앞쪽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다음에 못 따라가. 근데 이번 기하가 우리에게 이제 약간 무기가 될 수 있어. 우리의 기회지. 우리가 당연하게도 상위권이 될 만한 기회. 제가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럼. 그냥 이거 한 번만 해서 눌러보세요. 빅토리 씨가 필요해. 아, 실리콘 같은 느낌이네. 그치? 완전 말랑말랑.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커피 줄까? 커피 살까? 네. 감사합니다. 먹자. 파인애플 처음 먹어봐. 나 이거 하자. 주문. 나도 주문할게. 감사합니다.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사줬나 봐.
부원장님이 다 주고. 베트남에 갔다 와도. 맛있어, 잘. 자, 우리 이제 자취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취의 핵심은 뭐지? 자취. 자취의 정의가 뭐야? 자취는 동점이 움직이면서 남기가. 그림 그래프. 똑같은 얘기야. 남긴 거. 그게 자취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점이 움직이면서 그림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자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점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움직였다?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움직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이든 자취는 동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거야. 이 동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이 동점이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이해가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점을 x, y라고 놓고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되는 거야.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두 점 세 거리니까 거리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초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P, 0이라고 하자.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치? P, 0이라고 하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준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p죠. 왜 x는 마이너스 p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는. 꼭지점도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야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중점이겠지. 그치? 여기 있는 준선과 여기 있는 꼭 초점의 가운데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P니까 여기까지 거리도 P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P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초점까지의 거리야. 요게 초점까지의 거리다. 이거는 뭐죠? 준선까지의 거리지? 그렇죠? 준선까지 거리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빼야죠. 그러면 Y값은 똑같으니까 X에서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여기서까지가 X지? 그렇죠? 여기서까지는 P죠? 그렇죠? 길이니까 X 플러스 P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좌변은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루트가 없어지겠지. 우변은 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셨죠? 자,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는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셨죠? 그럼 뭐가 없어져? x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p제곱 없어지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남는 게 뭐야? y제곱 마이너스 2px 넘어가니까 4p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다? 기본형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y제곱은 4px의 그래프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p가 지금 초점인데 지금 p가 양수죠?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P가 양수야. P가 양수면 왼쪽으로 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근데 이제 거꾸로일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초점이 왼쪽에 있는 거고 준선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블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P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블록, 오른쪽으로 블록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y제곱이 4px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몇 가지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초점 알아야죠? 중간. 준선 알아야죠? 또 하나 더 알아야 돼. 뭐가 중요할까? 꼭지점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를 평행이동시키잖아? 지금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제일 알기가 쉬운 점이 어떤 거야? 꼭지점이야. 원점이니까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원점이 P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촉점도 구하고 준선도 구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 이해가지? 그래서 그러면 T점은 항상 0,0이에요. 그렇지 기본형에서 우리가 이참수도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기본형이 똑같잖아 이거. 그렇지? 그래놓고 그걸 이참수를 평행이동시켜. 그럼 표준형이 되잖아. 그럴 때 원점이 옮겨지는 거잖아. 그렇지? 꼭지점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리잖아.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듯이 이것도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초점과 준선이 중요하지만 꼭지점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평행이동시킬 때는 꼭지점을 먼저 옮기는 거야. 꼭지점을 먼저 옮기고 오른쪽으로 P만큼 가면 초점이 되고 왼쪽으로 P만큼 가면 준선이 된다는 거지.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나 초점은 꼭지점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꼭지점으로부터 P만큼 떨어져 있구나. 준선도 P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다만 왼쪽으로 볼록이면 꼭지점은 오른쪽에 준선은 왼쪽에 오른쪽으로 볼록이면 초점은 왼쪽에 준선은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y제곱은 4px에서 y제곱은 4px, 이 p값이 중요하죠? 이 p값이, 자, 원점이면 p가 양수다. 그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초점이 p값이. 이해되죠? 오른쪽에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뭐가 돼? 그래프에서 이게 꼭지점이잖아? 그럼 준선은 여기가 p니까 준선은 p만큼 왼쪽에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지? 그럼 P가 음수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P가 음수면 Y축, X축, 원점. P가 만약에 초점에 P가 왼쪽에 있으면 그러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죠. 그러면 준선은 오른쪽에 있겠죠? X는 P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P가 음수면 이렇게 되고 P가 양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뭐다? 포물선이다.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은 이차함수보다 생각할 게 더 많죠? 이차함수보다 두 개가 더 생각할 게 많잖아. 첫 번째는 뭐야? 초점과 준선이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생각이 더 많으니까 할 게 더 많은 거야. 이차함수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식만 딱 보면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래프를 보면 식이 떠올라야 돼. 이차함수처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죠? 이게 뭐다? 포물선입니다. 그럼 이제 뭐도 있겠어? 지금은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했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건 어디에 있겠어? 밑에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Y축에 있으니까 0,P겠지. 됐죠? 준선이 X축과 평행하게 밑에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P야. 자, 초점이 Y축에 있고 준선이 X축과 평행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포물선에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그 과정이 이렇게 된다. 생략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번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초점까지의 거리 PF. PF는 준선까지의 거리, 뭐 여기를 H라고 합시다. PH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준선까지의 거리,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이해되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초점까지의 거리, 식으로 쓰면, 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자, x의 차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이죠? 플러스 y의 차, y에서 p 빼야지. 그렇지? 그래서 y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자, 이거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p에서 ph, y좌표를 하면 되겠지? y에서 마이너스 p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y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 직선과 이해갑니까? 괜찮죠? 자, 루트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은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p제곱 p제곱 없어지죠? y제곱 없어지죠?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야? x제곱 남죠? 넘어가면 4py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제곱은 4py다. 이 식이 나온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초점의 p가 양수죠. 그렇죠? 초점의 p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자, 이제 식이 나오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자, 선생님은 언제나 뭐가 2차냐를 중심으로 봅니다. x가 2차네. x가 2차면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까처럼 y가 2차네. 그럼 왼쪽으로 불러, 오른쪽으로 불러. 괜찮지? p가 양수면 왼쪽으로 불러. p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불러. 위아래일 때는 p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p가 음수면 위로 불러. 네 가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준서는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항상. 이해되지? 그래서 초점의 좌표가 0,P, 0,P. P가 양수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준선은 반대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위로 블록도 나오겠죠. 그래서 위로 블록은 원점, 초점이 0,P인데 P가 음수란 얘기지. 그렇죠? 그럼 위로 블록 이렇게 생기죠. 생각보다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이 폭이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가 이차함수는 좁게 그렸잖아. 그냥 대충 그려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리면 생각보다 넓고 넓게 그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y는 p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p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괜찮지? 그렇죠? 이게 뭐다? 기본형의 그래프. 자, 기본형. 자, 다 되셨죠?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한 번에 정리합시다.
자, 우리 식은 몇 가지였어? 식은 두 가지였죠? 그렇죠?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 이렇게 식은 두 가지야. 됐지? 그래서 y제곱은 4px다. 왼쪽으로 블록, 오른쪽으로 블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p가 양수면 왼쪽으로 블록, p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블록. 이렇게 됩니다. 자, 초점의 좌표는 얼마다? 여기가 p니까 p, 0. 준선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p. 괜찮지? 꼭지점은 얼마다? 0,0. 됐죠? 그 다음 축은 뭐가 된다? x축이죠. 그렇죠? x축입니다. 그리고 P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다? 왼쪽으로 불러.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P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불러. 오른쪽으로 불러.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초점 준선. 내용 이해가지? 자, x제곱은 4py다. x가 2차네.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됐죠? P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P가 음수면 위로 불러. 초점은 0,P.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꼭지점은 0,0. 그 다음에 대칭축은 Y축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P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불러. 그럼 초점이 여기, 준선이 여기겠지? 이해가지? 그리고 P가 음수면 위로 불러. 위로 블록인 그래프 이렇게 생기고, 초점이 여기, 준선이 여기,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프 모양 이해가죠? 식을 딱 보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다? 초점, 준선, 꼭지점. 한 가지 더 한다면 축까지 알면 되겠지?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기본형이다. 끝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야. 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배웠어.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안 해. 충분히 연습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렇게 기본형만 나오면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이제 심화 과정이 나오면, 기본형도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못하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를 공부했던 것처럼 그 정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그려보고 잘할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보는 순간에, 초점이 X축 위에 있네. 그렇죠? 그리고 P가 양수네. 준선은 반대쪽에 있죠? 꼭지점의 반대쪽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뭡니까?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모양부터 떠올라야지. 왼쪽. 왼쪽으로 볼록. 그렇죠? 이거는 왼쪽으로 볼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초점은, F는 2,0이구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구나. 꼭지점은 원점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줄 알면 80점은 80%는 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뭐부터? 그래프부터. 자, 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형이 뭐죠? y제곱은 4px죠? 근데 p가 얼마야? 2잖아. 그치? 초점의 좌표가 p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8x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식을 보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y제곱은 8x다. 그러면, p값이 2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4px야. 그럼 8x다. 그럼, p가 2구나. 10x다. 그럼 p가 3이구나. 그게 떠올라야 되겠지?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지. 그렇지? 그래야 초점과 준선을 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자, 2번 봅시다. 초점이
0, 마이너스 2, x축에 있죠? x축에 있고 p가 음수구나 이 뜻이죠. p가 음수야. 준서는 반대쪽에 있네. 모양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굴러. 이렇게 얘기하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굴러. 예? 밑에 거. 위로 불러가는. 그렇지? 0, 마이너스니까 위로 굴러기지, 위로 굴러. 위로 굴러. 위로 굴러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초점이 얼마다?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죠. 준서는 y는 이겠지? 위로 불러. 그러니까 모양부터 딱 떠올려야 돼. 그래서 p가 위에서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오른쪽으로 불러.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어, 모양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렇죠? 그럼 식었을 때는 어떻게 쓰지? 이거 2번은 x제곱은 4py죠. 근데 p가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러니까 x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8y 이렇게 해야지. 괜찮지? 그렇죠? 그 밑에 거. 자, 이제 식이 주어졌어. 식이 주어 y제곱은 x다 이렇게 주어졌네. 그럼 y제곱은 어떻게 쓸까? 4 쓰고 그 다음 4분의 1 쓰고 그 다음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p가 얼마다? 4분의 1이죠. 괜찮죠? 4분의 1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왼쪽으로 볼록이죠? 초점은 4분의 1, 0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볼록이구나. 왼쪽으로 볼록 그려주고 초점의 좌표는 4분의 1, 0이구나. 4분의 1, 0. 준서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괜찮지? 자, 2번 봅시다. x제곱은 마이너스 16y야. x제곱은 4py죠. p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괜찮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4니까 위로 블록이죠? 그렇죠? 위로 블록. 자, 위로 블록 이게 그려주는 거야. 자, 위로 블록 그래프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4죠? 준서는 y는 4겠지?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해되지? 그렇지? 지금까지 배운 걸 뭐라고 한다? 포물선의 기본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기본형.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봅시다. 포물선의 정의의 활용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4인 점이 있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8x야. p가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2,0이야. 그럼 준선은 얼마겠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겠지. 어차피 초점, 준선, 꼭지점 다 표시해놓고 보세요. 자,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죠?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라. P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최소니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PF하고 똑같은 게 뭐지? PF하고 똑같은 게 준선까지 버리죠? 맞니?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PA, AP 플러스 PF는 이걸 H라고 놓는다면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렇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두 개하고 가장 짧을 때는 언제야? 직선일 때가 가장 짧지 않을까? 이렇게 직선일 때, 여기 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직선일 때가 가장 짧아. P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짧다는 거지. 그래야 여기서 PF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여기까지 갑니까? 자, 그러면 A에서 여기는 H-까지의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가장 짧잖아. 네. 여기가 5니까 원점에서까지가 5고 여기서까지는 2고 그러니까 7이겠지?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일직선일 때가 가장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설명 이해되지? 자, 밑에 유제 1-1번에 봅시다. x제곱은 12y다. p가 얼마지? 3이죠.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은 표시해놓고 푸는 거야. 3. 그럼 준선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항상 뭐를 이용해서 푼다?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정의가 뭐야?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지. 초점, 준선, 꼭지점 다 표시해놓고 푸세요. 답이 얼마입니까? 응? 16, 16, 4에다가 12, 16 맞죠? 맞아요? 자, 왜 16입니까? 정의대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야지. 그렇죠?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야지. 근데 이 준선까지 거리가 4지? 맞아? 여기가 1이라고 주어졌잖아. 이게 3이잖아. 그치? 준선까지 거리가. 4죠. 이것도 4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준선까지 거리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래? 9래죠? 이게 3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준선까지 거리가 12니까 초점까지 거리도 12겠죠? 괜찮지?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래서 합은 16이죠? 구하는 거 이해되지?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1-2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V는 얼마야? 얼마? 9. 9. 오케이. 9. 자, 이게 뭘 물어본 거예요? 초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럼 뭐를 이용해서 풀어? 준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렇지?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준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구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y제곱은 4px죠? 그렇죠? 그럼 p가 1이네? 그치? p가 1이고 왼쪽으로 블록이죠? 그리고 이게 초점인데 이게 p가 1이겠죠? 자, 초점의 좌표가 1,0이다. 괜찮지? 자, 이게 0이고 이게 y축. 그럼 준선까지 거리가 이건 x,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겠네? 항상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초점과 준선을 그려놓고 푸세요. 자, 이 포물선 위에 세 점 있어.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 있는 무게중심이 2,1이란 얘기지? 그렇지? 2,1이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네. 2,1이면 세 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네. 쭉 나가서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무게중심이 2,1이다. 자,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하면 A점의 X좌표를 A, B점의 X좌표를 B, C점의 X좌표를 C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됐지?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러면 초점까지 거리는 준선까지 거리다 그랬으니까 준선까지 거리는 이거죠? 여기서는 이거겠지? 여기서는 이거겠지? 그렇죠? 이 세 변을 더해주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렇지? 요게 C면 요 길이는 얼마야? C 플러스 1이지? 이게 A면 요 길이는 얼마야? A 플러스 1이겠지? 요 길이는 얼마야? B 플러스 1이겠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F, BF, CF 이거 세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 무게중심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죠? 세 점의 평균이지?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얼마다? 2다 이런 얘기지? X좌표가 2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지. 그래서 이건 얼마 나온다? 9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야. 지금 풀었던 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잖아. 그치? 초점까지 거리 합이 얼마니? 그럼, 준선까지의 거리 합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가 떠올라야 됩니다. 오케이죠? 자, 이게 뭐다? 기본형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기본형을 움직여서 평행으로. 기본형을 움직이면 그게 표준형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죠. 우리가 평행이동시키면 이동한 양만큼 뺀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y제곱은 4px야. 자, 이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어. 그럼 이동한 양만큼 뺀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뭐부터 옮긴다? 꼭지점을 먼저 옮기는 거야. 그렇지? 그럼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꼭지점이 M,N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부터 찍어? 꼭지점부터 찍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X축, Y축, 그 다음에 꼭지점을 먼저 찍어. 꼭지점이 M,N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P가 양수라면 왼쪽으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초점은 꼭지점에서 P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M 플러스 P겠지. 초점의 좌표는. 괜찮죠? 그 다음에 준선은 꼭지점으로부터 P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X는 M-P겠지. 설명 이해가? 꼭지점부터 찍고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P를 더해주면 초점, P를 빼주면 준선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지. 그렇지? 그래서 표준형일 때는 꼭지점부터 찍는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과 준선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야. 자, 이거를 평행 이동시켰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럼 이동한 양만큼 빼면 되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동한 양만큼 빼면 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변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는 뭐부터 그린다? 꼭지점부터 찍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n,n을 먼저 찍는 거야. 꼭지점 n,n. 그 다음에 뭐를? 그래프의 방향. 됐죠? 그래프의 방향은 x제곱은 4py니까 축이 y축에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p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점은 P만큼 올라가면 되지. 초점은 P만큼 올라가면 되고 준선은 P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해가지? 그러면 F는 어떻게 돼? N, 그 다음에 N 플러스 P겠죠? Y좌표에서 P 더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N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찍고 초점과 준점을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한 50개씩은 그려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세요. 그럼 저절로 압니다. 그래서 자, 기본형, 평행이동시킨 거 표준형일 때 꼭지점, 초점, 준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지? y제곱은 4px일 때, x제곱은 4py일 때 마찬가지로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야. y제곱은 4px다. y제곱은 4, 그럼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네? 그래, 마이너스 2x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p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0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지? 오른쪽으로 볼록이 됩니다. 맞아? 그렇지? 오른쪽으로 볼록인 그래프구나. 자, 이 그래프야. 그래서 F가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됩니다. 준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동한 양만큼 뺀다. 어렵지 않죠? 이동한 양만큼 뺀다. 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뭐부터? 꼭지점을 먼저 찍는 거야. Y축, X축. 그렇지? 꼭지점. X축으로 1만큼,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꼭지점을 먼저 찍어. 괜찮지?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볼록이죠? 그렇죠? 초점은 얼만큼?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지? 이게 1, 마이너스 3이잖아.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초점은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 준선은 2분의 1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x는. 괜찮아? 항상 꼭지점을 찍고 p만큼 더하고 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초점이 마이너스 2,3이야.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4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를 구하라. 두 개를 먼저 찍어봐. 자, 마이너스 2,3이야. 자, 준선은 x는 4야. 이거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라고? 꼭지점이야. 꼭지점. 꼭지점은 얼마니? 자, 이 점과 여기 있는 준선까지의 거리의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꼭지점은 여기겠지. 자, 이게 초점, 이게 준선, 그럼 꼭지점은 여기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오른쪽으로 볼록해야지. 괜찮니? 오른쪽으로 볼록해야 돼.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3이죠? 맞아? 그럼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러니, 그럼 기본형은 얼마니? 기본형은 y제곱은 기본형은 얼마야? 초점이 기본형은 얼마겠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초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초점이 원래는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 아니야? y축으로 3만큼 가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된 거잖아. 그치? 이해가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이잖아.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이니까 가운데가 0이어야 되잖아. 꼭지점.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이게 3이어야 되겠지. 기본형에서는. 그쵸? 이 길이가 6이니까 가운데가 0이 될 거 아니야. 꼭지점이 0이잖아. 기본형에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y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2x겠지. p가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를 꼭지점의 좌표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몇 가지 해가? 그치?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놓고 그 다음 이제 기본형만 알면 되잖아. 그럼 P값만 알면 되지, P. 그치? 아, 그럼 P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3이겠다. 왜? 이 길이가 6이잖아. 이 길이가 6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이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기본형이 마이너스 12x인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괜찮니? 자, 이렇게 하란 얘기야. 생각할 게 많죠? 그렇죠? 생각할 게 많아. 자, 유제 2-1번 해보세요. 그려 먼저 초점과 준선을 그려놓고 꼭지점을 먼저 찍어. 그리고 기본형을 꼭지점만큼 평행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먼저 그려. 초점이 1, 마이너스 2야. 1, 마이너스 1.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그러면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1이잖아. 그러면 반으로 딱 자르면 2분의 1이겠지? 기본형이. 그렇지? 그러니까 초점이 기본형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py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우리 기본형의 그래프가 자, 이게 0,p일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p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초점으로부터 준성까지의 거리의 중점이 꼭지점이래. 그치? 꼭지점으로부터 p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 p만큼 빼고 더하면 초점과 준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알면 꼭지점도 알고 꼭지점을 알면 p값도 안다. 그러니까 p값은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의 반이라고 반. 몇 가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지금 초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잖아. 그치? 1,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야. 준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게 1, 마이너스 2라. 그 준선이 중간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거리가 1이니까 이 길이가 1이니까 절반이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P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본형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식이. 그럼 이제 X제곱은 마이너스 2y인데 꼭지점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런 얘기.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C는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답은. 괜찮니? 근데 저거 마이너스 2분의 1은 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1이잖아.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의 절반이 P잖아.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라고. 지금 저기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위로 볼록이니.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다시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1이죠. 네. 그럼 P값은 그 절반이니까 절대값이 2분의 1이겠지? 네.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절반이 P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에? 이만큼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만큼이 1이야. 그렇지. 그만큼이 2분의 1이지. 꼭지점에서. 여기가 P잖아, 이게 P. 그럼 원점에서 재는 게 아니라 준선이. 기본형일 때. 이걸 평행이동해도 이 거리는 변하지 않잖아. 이거랑 똑같이 평행이동했어. 네. 그렇다고 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기본형을 추론하는 거지. 아, 요거 전체가 1이구나. 그럼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구나. 전체가 1인데 이만큼이 2분의 1? 네.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위로 볼록이니까.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저게 기본형의 식인 거죠? 그렇지. 이게 기본형이지. 아, 그리고 여기서 평행이동한 거지. 꼭지점은. 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이거지. 네. 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것보다 더 많이 그려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이차함수처럼 풀죠. 선생님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야?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세요. 답이 뭐예요?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 네. 자, 그 다음 일반형하고 끝낼 겁니다. 이제 표준형을 어떻게 하면 돼? 표준형은 전개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밑에 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 식을 다 전개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y에 관해서 2차식이 나오겠지. y에 관해서 2차.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1차가 있겠죠. 이거 전개하면. 그렇죠? y에 관해서 1차. 그렇지? 또 x에 관해서 1차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에 관해서 1차, y에 관해서 1차, 나머지 다 정리해서 상수항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렇지? 그래서 y가 2차고 x 1차, y 1차 상수항이 있겠구나. 이거를 다 전개해서 2차, 1차 상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정리해 봤더니 뭐가 없죠? x, y항이 없죠. 이거를 정리해 보면 x, y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y에 관해서 2차, y에 관해서 1차, x에 관해서 1차, 나머지 딱 정리하면 상수항 이런 꼴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지. 자,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의 y일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전개하면 x에 대해서 2차, 그렇죠?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나머지 다 정리하면 상수항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형.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일반형이 주어졌어.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y에 관한 2차 식이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지. 그렇죠?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제곱 플러스 4y니까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하죠? 그래 완전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넘긴 거지. 됐죠?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지?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야.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됐지? 그 다음에, 이거의 기본형은 뭡니까? y제곱은 4x가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왼쪽으로 볼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도? 초점과 준선도 표시해주면 좋겠지? 그렇지? 그러면 P가 얼마야? 1이지? 기본형을 봤더니 P가 1이니까 여기서 1 더하면 되죠? 맞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2, 마이너스 2겠지? 준선의 좌표는 1 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준선이겠네.
그치? Y축이 준선이지? 1 더하고 1 빼면 되니까. 괜찮지?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초점,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y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지. 나머지는 넘기면 되죠. 4x 4 썼으니까 마이너스 12겠지.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죠. 자, 기본형은 뭐죠? y제곱은 4x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가지? 자, 꼭지점 얼마입니까? 3,2죠. 맞아? 3,2. 자, 준선은 어떻게, 꼭지점은 어떻게 되지? P가 1이죠? 기본형 이거니까. P가 1이니까 1만큼 더해주면 되지? 그렇죠? P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더해지면 얼마가 돼? 4,3이 되겠죠? 2가 되겠지? 꼭지점의 오른쪽으로 1 더해주면 되죠? 준선은 1 빼면 되지? 그러니까 x는 2겠지?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1 더하고 1 빼면 되죠? x좌표에서. 괜찮지?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뭐부터 구해라? 꼭지점부터 구해라. 그래프를 그릴 때도 뭐부터 찍어라? 꼭지점부터 찍어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구해라? P를 구해라. P는 어떻게 구해라? 기본형에서 구해. 그리고 P를 꼭지점에서 더하고 빼면 된다. 그러면 초점 준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설명 이해 갑니까? 자, 2번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6x죠. 뭐가 필요해? 9가 필요하지. 9 빼고 나면 8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 y 플러스 2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y 플러스 2죠. 그럼 기본형은 x제곱은 마이너스 4y겠지. 괜찮죠? 그럼 꼭지점은 얼마야?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위로 블록이지. P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2에서 위로 블록이니까 마이너스 3,2 꼭지점 위로 블록. 그럼 초점은 1만큼 빼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준선은 1 더해줘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초점, 중선 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항상 완전 제곱으로 붙여라. 꼭지점 구하고 기본형에서 P 구하고 P만큼 더하고 빼면 초점과 준선이 나온다. 이 얘기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일단 다 못했는데, 할 거는 다 했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겠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거 있죠? 이거 숙제로 내줄 테니까 다 하깁니다. 네요? 어, 게을러 하지 마시고 이제 숙제 다 하세요. 답지는 엄마한테 보내줘. 숙제 다 하고 엄마한테 달래서 채점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